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9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1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0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갑술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성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 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어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원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원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이 월이 있는데, 신유술을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 충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합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이것을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승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중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수적 큰 물과 같다. 그래서 일간 임수가 왕하면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임수 일간도 신약한 경우에는 금으로서 금생수에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월령이 술월이기 때문에 술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토가 굉장히 왕하죠. 제 아무리 임수라 하더라도 술월에 토가 왕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제방을 넘어서 토극수에서 임수를 파극하게 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겠다. 제 아무리 임수가 신월에 장색 6월에 목욕지, 그 다음에 술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여기가 관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수 자체가 내적으로 신약한 것은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토가 너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토가 다시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일간 임수를 파극해서 임수를 갖다가 못 쓰게 만들 수 있으니 술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식신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완전 토를 갖다 파극해서 없앤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토를 갖다가 억제한다 또는 적절하게 견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억제 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만 너네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 그렇게까지 유지만 하고 있어 정도지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술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토가 너무 많아서 임수를 공격하지 않게까지만 관리 견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약하면 식신 간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뭐다 금이 있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간목을 쓰게 되면은 식신 제살로 볼 수도 있겠고, 신금을 쓰게 되면은 살인상생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술월의 임수가 간목 신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 제살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살인상생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인성으로서 술을 생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목을 쓰기 위해서 임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신금을 갖다가 임수를 생하는 데 쓰는 것이고, 그래서 임수가 어느 정도 왕해져야지 식신 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신 제사를 하든 상관 제사를 할 때, 제사를 할 때는 항상 일간이 뿌리가 있어서 신약하지 않아야지만 식신 제사할 때는 상관 제사를 할 수 있겠고, 일간이 약해서 식신 제사 제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살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신 제사, 상관 제사 똑같은 개념이 아니다. 식신 제사는 일간이 뿌리가 있을 때, 일간이 힘이 있을 때 적군을 갖다가 제하는 것이 바로 식신 제살이라고 하면, 살인상생은 일간이 약하고 살이 왕할 때는 내가 적군하고 싸우지 못하니까 그 적군을 갖다가 우리 편으로 융화시켜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살인상생이다라고 보는데, 술월의 임수는 토가 왕이긴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술월 다음에 해월이면은 임수 자체가 내적으로 약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상생보다는 간목으로서 제살하는 것이 좋겠다. 선생님, 그러면 을목은 용도가 없습니까? 을목은 토를 제하는 용도에서 봤을 때 간목에 비하면 그 용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을목으로, 특히나 무토라든가 이 수토 같은 것을 제하는 데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토를 능히 제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토를 갖다 제할
때 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삽 두 자루로 땅을 파는 것과 같고요. 갑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포크레인이라든가 중장비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정리하면 수월의 임수는 갑목을 먼저 써서 토를 억제하고 신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사주가 한습해질 때는 반드시 또 병화로서 조후도 염두에 두고 사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둘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격국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것이 이 사주에 잘 진행되고 있느냐, 흘러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또 용신이기 때문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술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양수가 양토를 봤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술을 극하는 관계, 월지있는 술토가 일간인 나를 극하죠. 일간인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해서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극의 관계는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극의 관계는 공생관계가 된다, 또는 공존관계, 같이 먹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있어야 제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지만 토가 비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토극수 한다고 해서 서로 앙숙인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반대로 토가 너무 많고 수가 너무 약하면은 수가 매몰이 될 것이고요. 토다 매몰 될 것이고, 반대로 토가 수를 극하는데 수가 많으면 수다 토붕이 됩니다. 수다 토붕.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생관계를 하더라도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서로 공생의 관계이지, 토국수 하는데 어느 일방이 너무 왕해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야말로 극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기타 나를 그렇게 해악하는 일체의 것들을 관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성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 남편 같은 개념, 그 다음에 바른 직장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관제, 구설, 송사, 질병, 도적, 적군 등등을 이렇게 해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말이 좀 뉘앙스가 세네, 안 좋은 것,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역시나 어저께 말했던 정인편인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간의 특성에 쓰는 것이지, 정관은 좋은 거, 편관은 나쁜 거, 이렇게 양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자, 이 갑목은 제가 뭘 좋아한다 해서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고, 병화는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고, 무토는 갑목으로서 소토, 소복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는 임수는 뭐로?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한다.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특성상 병화보다는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의 특성이 다른 것들과 독특하기 때문에 정화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정관은 좋은 거, 편관은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편관, 칠살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양대 정관은 다시 양대 음의 관계,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관은 양대 양의 관계, 오늘이 양대 양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편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무슨 격? 편관
격이 되고 다른 말로 실살격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거 수월은 토왕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는 약하고 토가 왕하다라고 해서 신약살 왕한 그런 사주, 살중 신경한 그런 사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술월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금이 들어가 있고요. 정화가 들어가 있고 무토가 지장간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신금이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 이 신금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인격이 되겠죠. 정인격.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화가 천간에 투출한다. 이거는 양수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정제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지장간 술토 안에서 무엇이 천간에 투출하느냐를 잘 살펴서 격을 잡으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술월의 임수일간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신유술 서방으로서 금왕절에서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으로 수왕절로 넘어가는 환절기 같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토가 좀 많아서 그렇지 임수 자체가 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토가 더 왕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100kg짜리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 30kg짜리 격투기 선수면 벌써 체중 면에서는 그 사람이 좀 더 낫지만은 그래도 100kg면은 어느 정도 건장한 그런 격투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월의 임수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원령 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수가 약한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신약사랑 살중신경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월의 임수는 간목으로서 살을 이렇게 제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식신제살이라고 하죠. 을목은 어떨까요? 을목은 왕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물론 말은 상관제살이 돼서 좋을 것 같지만 토는 간목으로서 제하는 것이지 을목으로서 제하는 것은 공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간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임수를 좀 생겨줄 때는 경금보다는 신금으로서 생겨주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경금으로서 생겨주게 되면 물론 경금이 임수도 생할 수는 있겠지만 이 목을 갖다가 통제시켜 버리게 되면 저 간목의 토를 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신금을 써서 임수를 제하고 간목으로서는 토를 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다.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술월이라 하더라도 술월의 임수라 하더라도 무토 병화를 쓸 수 있겠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임수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술월은 기본적으로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 신금을 쓰는데, 예를 들면 지지로 자수, 신금 뭐 이렇게 또 이런 것이 많아서 임수가 왕해졌다 그러면 오히려 원령에 있는 토를 취용해서 임수를 제방할 필요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게 사주 용신을 취용하고 격을 잡을 필요가 있죠. 자, 갑진년의 갑술월 진술충이 됩니다. 토가 진술충이 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일간이 더 약해지게 되고 칠살인 토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연간의 간목, 월간의 간목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잘 보면은 수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진술충에 이거는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될 수 있다. 원래는 토해서 목이 토를 극하지만은 토가 많으면 오히려 목이 부러진다. 그게 바로 극하지만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수가 있어서 이 간목을 좀 생겨줄 필요가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수가 있으면 지지로 뭐 묘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것으로 얻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오늘 명식 중에서 좀 좋은 점은 일지에서 이렇게 인성 편인인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임신일주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었다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해서 이렇게 토를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구조 자체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생시에서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3주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시에서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신자 합이 돼서 일간 임수가 너무 왕해지죠. 신중에 있는 경금이 또 투출돼서 임수를 생하니까 더 왕해집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수월의 임수가
약하다 하더라도 신금자수를 받아 임수가 왕해지면 충분지성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으로서 조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 중에 있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좋죠. 토가 용신일 때는 오히려 간목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토가 용신일 때는 간목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임수가 약해서 토를 제해 주는 경우에는 간목이 필요한데 경금이 문제가 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자시 같은 경우 일간의 왕에서 토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화가 있으면 좀 모를까 간목 두 개가 오히려 토를 제하는 오히려 기신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자시는 화토를 용신으로, 그러니까 운이라도 목화,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임수가 신해 해수에 뿔을 두죠. 이거는 신금 자체가 목을 이렇게 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습하고 토로서 제방하되 운은 역시나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신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축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한습하고 토가 다시 많아지는 문제, 이런 거는 토는 어차피 있으니까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토가 더 많아졌으니까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화로서 조후하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생시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해석이 가능한 그런 날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민신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건 절대 추천드릴 수 없는 생시가 되겠습니다. 진술 중에 인신충, 그죠? 사지전충이 되죠. 사지, 네 지지가 모두 충을 당해버려도 좋을까요, 나쁠까요?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는데 땅에서 지진이 나고 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불안하죠. 항상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니. 자, 계묘시도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 또 토가 다시 많아지죠. 물론 이거는 이제 간목세계가 있어 토를 이제 제해주고는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뭐 굳이 뭐 이렇게 이런 날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겠냐, 토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병호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을사시보다도 병호시를 선택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물론 간목 자체가 뿌리가 좀 약하긴 하더라도 그냥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으로 가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는 무신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진술 중에 토가 왕한데 무토가 이렇게 투철되어 있죠. 어찌됐건 간에 이 간목 두 개가 약하다 하더라도 막으려고 통제는 하고 있다는 얘기고, 임수 자체가 토가 많다 하더라도 신금 두 개를 얻으면 이거는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면은 그나마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론상 그런데 이제 대운을 보게 되면 이거 무인대는 좋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을의 병자정축,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개유 임신 일간이 왕해지는 건 나쁘지 않죠. 화운 가더라도, 여자의 경우 화운 가더라도, 목운 가더라도 신금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조금 주저주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한번 선택해 볼 만한 그런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 좀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죠? 토가 이렇게 많은데 목도 세력이 좀 약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저되면은 이 생시를 선택을 못 하는 것이고, 뭐 어쨌거나 임수 두 개 있으면은 뭐 일간 왕한데 뭐 하면서 한번 과감하게 이렇게 저라면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생시가 아닐까. 특히나 여자라고 하면 저라면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